안녕하십니까. 사실 반려동물 하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명약가난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를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해외도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반려동물 식품기업이나 관련 기술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오히려 수출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역성장을 하고 있고 또 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육류를 이용해서 대체육 사료나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알러지도 유발하고 있고 또 해외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제품이 해외로 나가기도 힘들고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도 힘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류를 이용한 그 제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ESG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데 따른 그 가정에서 그 가축이 내놓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21배 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ESG 문제, 또 육류를 키우는 과정에서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반려동물에게 알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항생제 부작용들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제품을 비건으로,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안 먹습니다, 반려동물이. 왜? 맛이 없고, 반려동물 자체가 육식동물인데 식물성을 강제로 거부한다고 해서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해외에도 비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시장을 잘 여지 못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왜? 반려동물이 안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식물성인데 고기 맛이 나는 소재를 개발해서 이것을 그 밀단백이나 야채 베이스로 해서 고기라고 반려동물이 인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을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계승마라는 나물이 있는데 그 능계승마라는 나물에서 고기의 맛과 향이 나는 아큰피라는 아미노산 복합체를 저희가 추출했습니다. 이걸 추출해서 밀단백 또는 야채만으로 만드는 비건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중에서는 비건 말고 생선을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육류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 고기는 일체 쓰지 않는데 생선을 써서 생선의 영양소를 급여야 되는데 반려견들이 생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맛과 향을 추가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생선으로 만들어도 이걸 육고기를 인지하고 높은 기호성으로 먹습니다. 이 투 트랙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100% 식물성 비건, 하나는 생선 연육을 이용했는데 육고기로 인지하게끔 만드는 제품, 이 두 가지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만든 그 아큰피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미국에서 고기가 왜 고기 맛이 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철분에 결합된 아미노산 구조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고기 맛이 나는 인자인데 저희는 그것을 반려동물에 맞게끔 능계승마라는 식물에서 저희가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제품 아미노산 복합체는 향과 맛이 육고기라고 반려동물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고기 맛, 돼지고기 맛, 닭고기 맛까지 세 개를 개발해서 닭고기 맛을 넣은 제품으로 이제 반려동물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우유인데 소우유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100% 식물성입니다. 시험 성분수도 받았는데 유당이 0인데도 기호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번 맛을 본 반려견은 향만 맡고도 달려들 정도로 우수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해외 수출을 활발히 최근에 개발이 끝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맛 소재로는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만들어서 덴탈검이라든가 간식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존의 비건 제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포를 배양한 동물 세포인데 이거는 결국에 동물성이라서 비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콩에서 추출한 게 있는데 콩은 GMO 이슈하고 화학청가제 이슈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반려동물에서 잘 안 되고 있고 저희가 해조류하고 능계승마 저희 해조류를 썼는데 요즘 일본 원전수 유출 이슈 때문에 제가 해조류를 잠시 보류하고 능계승마라는 육지식물로 전환했습니다. 그걸로 전환해서 대체육 맛이 나는 소재를 처음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K대가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의 아칸피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거의 동물성 단백질에 비쌀 정도로 우수해서 이게 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비건 그 문제를 저희가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면 5점 만점에 거의 5점에 근접하는 뛰어난 기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도 있는데 저희가 시험하기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반려견을 위한 사료도 개발을 지금 활발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펫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소우유, 우리가 먹는 소우유를 가지고 반려견 우유를 만들어 파는데 이게 이제 유당불내증 때문에 반려견들이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거는 100% 식물성인데 저희가 개발한 그 뭉게성마에서 추출한 소재를 넣어서 닭고기로 인지를 해서 기호성이 너무나도 우수한 거에서 수출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뭐 활발히 진행 중인데 저희는 사실 국내보다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태국도 지금 수출하려고 활발히 논의해서 지금 마지막 단가 협상까지 와 있고요. 베트남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경우에 바로 수출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컬 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저희 제품에 대한 임상 실험이 끝나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돼. 그다음에 또 저희 소재가 우수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기업에서 호주는 되게 이게 수입 절차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기술 평가가 다 끝나서 지금 계약하자고 계약서가 와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월 한 8천만 원 정도 한국 동물 환산했을 때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본은 10월에 이제 인증 절차가 끝나고 나면 월 한 1억 정도씩 수출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보다 해외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식품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만 해가지고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없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또 도전해서 최근에 뇌파를 이용한 그 반려견의 스트레스 완화 기술을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모 대학이랑 임상 실험하려고 계약서를 주고받고 있는데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파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피부병 완화 소액기도 개발이 끝나서 이것도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계약을 통해서 임상 실험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제가 식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도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내 몇 되지 않은 반려동물용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는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투자가 얼마 전에 125밸류로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총 16억 정도 투자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투자 계약을 한 군데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서 투자가 또 저희가 왜냐하면 소재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지금 매출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올해 개발은 그래서 올해 매출은 한 10억 언더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완료되면 이 자료가 좀 업데이트하는데 내년에 한 32억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자료가 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해외 수출까지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32억 정도 매출이 완료되고 영업이익은 이 소재가 되게 제가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좀 높아서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 구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